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운 수업 과정은 총 6회차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라디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다음 과정에서는 세종에서 오시는 분이 실제 라디오를 운영하시는 DJ분이 오실 거예요. 근데 요즘 라디오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크게는 보이는 라디오와 보이지 않는 라디오, 그 다음에 공중파처럼 우리가 무슨 95.7 MBC 파워 FM 같은 이런 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가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라디오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는 데들이 공주, 전주 잘 되어져 있는데, 이런 지역 FM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거고요. 저희 수업 안에는 논산 청년 FM을 만들 겁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 그래서 수업은 대충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오늘은 제가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2회차 때는 실제 FM을, 지역 FM 다루시는 분들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3회차에는 그 FM 분이, 그 라디오 DJ 하시는 분이 여기를 실제로 라디오 부스로 꾸밀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놓고, 마이크 놓고,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설치할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어보셨나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팟캐스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장비인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혹시 팟빵이라고 들어봤죠? 팟빵 들어보셨어요? 좋아요. 팟캐스트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팟빵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팟빵을 통해서 대부분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팟빵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봤던 것처럼 사회자가 있고, 여기 옆에 패널들이 있고, 마이크들이 하나씩 땅땅땅땅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음성으로 컴퓨터에 들어가야 이거를 편집 과정에서 음성을 내보면 되잖아요. 우리의 음성을 파일로 전환해서 컴퓨터에 넣는 것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운영하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장비로 따지잖아요. 조명이나 카메라 내는 건 기본이 있고, 그것은 유튜브 영상 찍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다면 그것도 없어도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캐스트에 대한 오늘 정의와 팟캐스트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가장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팟캐스트 조금 살펴볼 거고, 이제는 보이는 라디오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와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제작 도구나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있고요. P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거에 따른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분명히 사회자가 필요하죠. DJ가 필요하죠. 그래서 1인이 진행할 때 라디오 스타일과 1인이 아니라 패널들 여러 명 다수가 구성하고 있는 특징과 함께 볼 거고요. 진행 방식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라디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정리해서 컨셉을 잡고, 나는 어떤 라디오 DJ가 되고 싶은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오늘 수업이 목차가 흘러갑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네. 자, 팟캐스트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인터넷 기반 라디오 방송. 제가 잠깐 유튜브 화면을 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면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화면들이 보이죠. 자,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라디오 부스는 총 4개의 장비가 필요해요. 첫 번째 바로 뭐냐? 헤드셋이 필요합니다. 헤드셋이 왜 필요할까요? 옆에서 다 들리는데 헤드셋 왜 필요할까요? 추측한 분들 왜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헤드셋 왜 필요할까요? 옆에 사람들 다 말하는 거 다 들릴 텐데 왜 필요할 것 같아요? 헤드셋? PP라고 소통
여기는 이 방송 안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말고 밖에 부스에서 PD가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지만 PD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막아놨잖아요.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목소리도 들어오고 밖에 있는 PD의 목소리도 들어오고 예수 이럴 때 하죠. 우리 사람 제 이름을 모르지만 야 박명수 얘기해 빨리 너 얘기해. 아, 너 지금 얘기 길어 좀 잘라 이런 진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PD 쪽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셋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헤드셋하고 다른 건가요? 똑같습니다. 일반 헤드셋 똑같은데 헤드셋이 꽂혀있는 이 프로그래밍이 다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헤드셋이 없이 방송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헤드셋이 없이도 보이는 라디오가 되는지 화투 한번 볼까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네요. 자, 보이는 라디오 뭐가 있을까요? 보이는 라디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헤드셋을 쓰기도 했고 이어폰을 쓰기도 했죠. 네, 요거는 선택이에요. 자, 근데 헤드셋이 안 쓰고 하는 방송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고. 자, 보이는 라디오 중에 나이대를 꼭 읽어야 책을 조금씩 줄 수 있다면 저도 저학년 때는 검정색 선생님이 동화책 자, 여기 있는 채널은 헤드셋 아니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사회자의 김영철은 헤드셋을 꼈어요. 그죠? 중학교 들어가면 저는 SNT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헤드셋을 나도 우리가 언제 낀다고 했냐면 내가 PD하고의 대화할 수 있는 채널에서 착필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회자 말고 패널한테 이걸 주지 않는 이유는 사회자가 다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패널까지 끼지 않는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사회자가 안 끼고 있는 것도 있을까? 사회자가 안 끼는 거. 원래 사회자가 안 끼는 게 많은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자, 요것도 뭐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라디오 DJ를 하는데 혼자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혼자 1인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라디오를 하는데 PD가 본인이면서 본인이 DJ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헤드셋을 끼지 않았으면 대부분 혼자 하는 사람은 헤드셋을 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전체적인 구성을 작가 글을 썼고 구성을 짰고 그다음에 본인이 PD 역할을 하고 DJ 역할을 하는 사람은 헤드셋이 필요 없기 때문에 헤드셋을 하지 않고 헤드셋을 하는 경우는 바깥에 PD가 전문 PD가 있어서 구성의 흐름을 맞춰주고 야 이제 광고 나갈 거야 이제 잠깐 끊을 거야 잠깐 쉴게요 A씨 말하세요 B씨 말 많아요 말 줄이세요 이런 등등의 소재 바꿀게요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을 지시해주는 바깥에 PD가 있다. 근데 PD도 없는데 헤드셋을 끼지 않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녹화 편집 영상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녹화 그냥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는 팟빵을 한번 쳐볼게요. 팟빵. 자,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라고 쳐도 이렇게 화면들이 나오죠? 먼저 키잖아. 키잖아. 제이키. 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팟캐스트나 팟빵이라고 쳤을 때 같이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은 영상을 찍었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렸죠. 근데 이 영상을 만약에 가렸어요. 음성만 땄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라디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비디오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것이 유튜브에 올릴 수 있으면 유튜브에 올리고, 영상하고 음성 파일만 빨가지고 팟캐스트나 팟빵을 올리면 라디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뭐라 그러죠? 사업형 뉴스 같은 이런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라디오 방송과 보이는 라디오를 일반적으로 요즘은 다 같이 찍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PPT 화면을 다시 볼게요. 네, 그래서 인터넷 기반의 방송이고, 자, 팟캐스트는 녹음, 편집 후 언제든지 재방송, 재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팟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시면 언제든지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 청취할 수가 있고요. 해당 요즘 팟캐스트나 팟빵에 나오는 것들은 많이 좀 시대 흐름에 맞춰져가지고, 예전에는 팟빵은 음성만 나왔어요. 근데 요즘 제가 팟빵을 다시 최근에 가보니까 이제는 이 안에서도 보이는 화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팟캐스트 팟빵 안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투자와 연구 TV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투자와 연구 TV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고 일반 라디오의 기능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들리고 있는 이 음성의 라디오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의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팟빵에서 매불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도 막 많이 나오죠, 매불쇼. 매불쇼에 대한 부분들, 너무 정치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까요? 덜 정치적인 거 있나 한번 볼게요. 너무 정치적인데,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게요. 다른 거 보면 좋겠는데. 다른 거 볼까요? 네. 거기는 다 정치적인 얘기가. 정치적인 거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송문희 김수,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 같아요. 아까 잠깐 송문희하고 김수 나왔던 뮤지컬들은 웨이비 하게 이게 한국 부분의 자, 이렇게 음성이 나오는데 이 제목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봤어요. 혹시 유튜브 채널에 해당 내용이 보이는 라디오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지. 529회 송문희 결혼식 날 알게 충격적인 이중 생활 529회 요건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이 좀 다르네요. 비밀 이거 뱃살에 30분만 붙이면 진짜 피골이 생각해서 갈비뼈가 다 들어가요. 그 정도로 전화했더니 정말 좋았어 이거. 이런 식으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바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팟빵 안에도 이제 영상이 보일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다 눌러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영상도 이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내려보시면 다양하게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전체적인 팟캐스트의 순위를 보시면 뭐가 제일 많냐면요. 1위부터 2위, 3위, 4위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뉴스 채널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팟빵이나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뉴스 용도로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보시면 MBC 이렇게 대형 우리 공중매체에서도 이렇게 팟캐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MBC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 뉴스적인 이슈 채널들이 제일 많은 게 순위적으로 되어져 있고 물론 여기 어학 이렇게 보면 어학과 관련된 것들도 계속 들으시는 분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종류도 많고요. 근데 대부분 순위 채널은 전부 다 시사에 집중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전반적인 팟캐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에서 자기 채널을 갖고 있는 분이 오실 거고 다음 주에는 저희 교통통신을 진행했던 실제 아나운서 DJ분이 오셔서 강의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관저동에 관저 FM이라는 청년들이 만든 청년 팟캐스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또 운영진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DJ로서 혹은 팟캐스트를 구성하는 부분 안에서 다양한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 좀 볼게요. 팟캐스트의 주요 특징으로 보면 구독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채널을 구독 누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림 서비스를 받아서 알림톡으로 구독을 할 수가 있고요. 팟캐스트는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나의 구독층을 확보하고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나의 직업과 맞는 것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강사라면 영어 강의 이슈로 제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사와 관련된 것을 해도 무방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업형으로 되어져 있는 영리 목적으로 진행되는 채널들은 대부분 이슈를 불러일으켜야 되다 보니까 그때 이슈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뉴스, 시사 이런 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시간과 공간적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재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디오의 기능을 갖추면서도 비디오의 기능도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팟캐스트의 장점이죠. 자, 누구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팟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시면 팟빵에서 바로 녹음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라디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개인의 전문성을 키워서 구독층만 확보를 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도 좋은 DJ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라디오와 팟캐스트의 전통적인 라디오와 현대적인 팟캐스트의 차이점을 좀 비교 분석을 하자면 기존의 라디오는 실시간 방송 중심이죠.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컬투의 2시 탈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방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의 기능은 라이브입니다. 전통적인 라디오는 실시간 방송.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리가 보통 라디오를 키죠. 컬투의 2시 탈출 2시에 라디오를 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방송 중심인데 팟캐스트는 녹음 후, 편집 후 언제든지 청취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재청취가 가능하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청취해야 되고 여긴 시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전통적인 라디오는 방송국이 분명히 든든한 후원자도 있고 전문 인력이 라디오를 만들어낸다면 현대적인 팟캐스트는 1인이 진행을 하거나 소규모의 팀을 꾸려서 제작도 진행을 합니다. 자, 기존에 있는 라디오는 대규모 제작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간도 확보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구매하기 어려운 아주 비싼 장비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그리고 컴퓨터로서 진행할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정도와 마이크 정도만 구비를 한다면 언제든지
방 안에 라디오 부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라디오는 편성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구성하죠.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각 시간대별로 DJ들이 바꾸기 때문에 편성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현대적인 팟캐스트는 구독형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 영어 혹은 종교 선택해서 카테고리별로 제가 검색해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제를 다루는 DJ가 있다면 구독을 눌러서 언제든 알림을 받아서 볼 수 있고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라디오는 청취자가 직접 소통을 제한이 되죠. 근데 현대적인 팟캐스트는 댓글도 달고 SNS로 청취자와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고 보이는 라디오를 라이브로 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화를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죠. 자,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현재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팟빵이라는 플랫폼은 이제 국내 최대 팟캐스트 플랫폼이고 2012년 홍대에 팟빵 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와 인기 차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수익화 기능 및 순위 노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노출이 되고 순위가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광고가 붙고 광고가 붙기 때문에 수익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팟빵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라디오의 형태처럼 DJ가 직접 후원해 주거나 광고를 하는 광고주들에 대한 것들을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언급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 방송 시작 전이나 후에 기계음이나 녹음되어져 있는 음성을 통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의 기능으로 간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 음성으로 들리는 기능까지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라디오 DJ 옆에 세로 간판을 세워가지고 무슨 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뭐 이런 거라든지 무슨 마왕 족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두고 같이 홍보를 하죠. 보이는 라디오 이제. 그래서 들리는 광고와 보이는 광고가 두 가지가 요즘은 이루어지는 추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에요. 네이버 검색 및 블로그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한한 전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입니다. 네이버와 블로그와 연동되기 때문에 짧은 형식의 컨텐츠에 적합하고요. 네이버 생태계 내 노출이 유리합니다. 블로그로 갈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로도 갈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서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노출이 가능하며 블로그 운영자에게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어떻게도 쓰냐면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이 오디오 클립으로 넘어가셔서 음성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약간의 라이브 커머스의 기능이 복합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해외 플랫폼인데 이거는 뭐 우리들이 쓸 일이 없죠. 사실 쓸 일이 없고 해외 플랫폼으로 나와 있는 이거는 스포티파이나 애플 팟캐스트는 뭐 아직 활성화되어져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요 정도 내가 근데 글로벌 청취자를 확보하겠다. 내가 지금 외국어가 좀 된다. 나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디제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더 많은 영역에서 해외에 있는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스포티파이를 쓰는 경우에는 다국어 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는 음성을 말을 할 때 음성에 관련된 부분을 번역 버튼을 누르면 채팅창에 그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듣는 게 영어인데 자막이 한글로 깔린다는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갖고 계시다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튜브 팟캐스트. 요즘은 유튜브 팟캐스트가 대세죠. 점점 공존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 유튜브가 앞지르는 추세로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팟빵과 유튜브 팟캐스트가 같이 이루어져요. 유튜브가. 팟빵에서는 음성만, 유튜브에서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 근데 점점 이 범위가 이걸로 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도 보이는 라디오를 더 보고 싶어 해요. 사람들 심리는 얘네들이 라디오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는지 콧구멍을 쑤시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등등의 어떤 호기심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져 있고 보이는 라디오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는 이유는 광고 효과가 2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송,
들어서 할 수 있는 광고가 있죠. 음성으로 나가는 광고가 있고 실제로 보여지는 화면상에 드러나는 광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 수익 창출 면에서 훨씬 더 용이하고요. 유튜브를 보는 플랫폼 이용자와 팟빵을 이용하는 플랫폼 이용자의 수를 비교하자면 유튜브가 어마어마하게 수를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팟캐스트에다 영상을 올리면 우리가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추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봤을 때 우리 유튜브 팟캐스트가 조금 더 이제는 팟빵을 넘어서는 추세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오디오 방송과 카메라 촬영의 결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흔히 봤던 뉴스 채널 같은 거 혹은 썰전 같았던 프로그램, 판도 같은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이 우리가 사회자가 메인으로 있고 양옆에 패널들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각 패널들의 얼굴을 전체 화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가 한 대인 경우는 전체를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줌하면 3회 정도는 줌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팟캐스트를 저희가 이번에 찍을 거는 카메라 촬영을 쓸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양쪽에 좌우에 한 대씩 있을 거고요. 이쪽에 있는 카메라는 반대쪽에 있는 패널들을 찍을 거고, 이쪽에 있는 건 그 반대쪽에 있는 패널을 찍을 거고요. 나머지 한 대는 사회자를 찍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이는 라디오의 팟캐스트에는 편집 작업이 지금 진행 전이에요, 후예요? 편집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만 보이고 그냥 통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편집해서 나오는 거는 여기 비쳤다가 여기 비쳤다가 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대화하면 분할 화면으로 쪼개서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후편집이 가능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팟캐스트 중에 보이는 라디오는 버전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편집 전에 이루어지는, 이게 편집하기 전에 하나의 카메라로 전체를 영상을 담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후편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TV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분할 화면으로 나오고 자막에 효과도 넣고 음성도 넣고 효과음도 넣고 하는 것들이 후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 중에 이렇게 장비를 실제로 이곳에서 밀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면 실제로 우리가 FM 채널을 만들고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논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학교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채널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인스타에도 만들어 놨고요. 이제 팟캐스트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뭐를 먼저 할 거냐? 오늘은 이론적인 설명이 끝나면 여기에 테이블을 이제 디귿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디귿자. 그리고 카메라 장비를 세워놓을 거고요. 음성 딸 거고요. 여기서 괜찮으신 분들은 참여를 시켜서 사회자가 패널들로 우리 논산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학교 2기 오늘 참여자분들과 논산청년 FM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자리에 엄태균 대표님 오셨는데요. 한마디 해주시죠 하면은 한마디 또 하고, 자 그리고 주스 마시고 계신데 무슨 주스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맨날 1회차만 방문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등등을 나눠보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이 안에서 일상의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섭외를 하려고 하는 분 중에는 우리 논산의 숨은 청년 작가, 청년 농부, 그 다음에 청년 기업인, 다양한 또 우리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패널들도 함께 초대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라디오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서 그 채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채널은 계속 갑니다. 네, 계속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시작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채널을 구축할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논산시에는 논산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참여해볼 의사 있으십니까? 기회가 되네요. 저기 임원진이 뒤에 있어요. 논산 청년 네트워크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논산 청년 네트워크 들어보셨어요? 네. 청년 네트워크 들어보셨어요? 이게 더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논산에는 논산 청년 네트워크가 2기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선된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뭐 지원했는데 잘리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죠? 다 받아주죠? 맞습니다. 네, 다 받아주고 이번에 또 논산 청년 네트워크는 여기 내동에 청청 페스티벌. 청청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우리 서울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길 막고 공연하고 도로에서 전문 용어 써도 되나요? 안장에 깔아가지고 도로에서 술 먹고 앞에 뭐 옆에 있는 상가들 가서 음식 싸와서 공연 보면서 도로에 앉아서 안주 먹고 술 마시고 공연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거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네트워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간단히 설명드렸고 사실 우리 논산의 1년 예산 얼마일 것 같아요? 대충 1년에 논산시는 이런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500억 1000억 대충 한번 해보세요. 500억 800억 대충 찍어보세요. 500억 대충 다들 500억에 맞췄나봐요. 우리 천억. 1000억 제가 문제를 깜짝 놀랍니다. 논산시 예산이 1조 1000억 1조 1000억 거기서 청년들한테 사용하는 비용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어요. 정장도 돌려줘요. 그리고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돈 주는 것도 알아요? 결혼 축하금이라는 게 있어요. 출산 축하금도 있어요. 둘째는 또 출산 장려금도 줘요. 그리고 대출을 해줘요. 청년 임대주택 대출을 해줘요. 그게 한 80%가 대출해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에도 월세 막 비싸게 주고 살다가 어디 이제 청년 대출 받아가지고 15만 원 내고 사는 게 월세. 그거 외에도 혹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지 않아요? 뭐 막걸리라던가 뭐 맥주 만들기 이런 거 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마시는 거 좋아하시죠? 관심 있으세요? 저는 관심 있어요? 연산에 문화예술 창구에서 맥주 만들기 했어요. 저도 거기 참석해서 수제 맥주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대표님 관심 많으시죠? 네. 만드시는 거. 관심 있으시죠? 들어봐 주셨어요. 저희 논산 가야국에 가면 논산시 문화예술 전문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청년들을 위한 예술로 체험의 능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막걸리 만들기 과정을 했어요. 근데 시청 홈페이지를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들처럼 우리처럼 시청 홈페이지는 전혀 안 보는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거 1시간 만에 30명이 벌써 다 차가지고 막걸리 가지고 모집이 완료됐어요. 근데 너무 빨리 모였으니까 추가로 10명 올렸는데 10명 올리자마자 5분 만에 더 매진이 됐어요. 왜? 우리는 그런 소식도 모르고 있는데 누구들은 이미 청년들이 받아야 할 혜택들,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뭐 정책이나 제도들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는 공짜로 뭘 받았대, 누구는 막 무슨 지원을 받았대, 누구는 무슨 사업하는 지원을 받았대. 나는 맨날 내 돈 쓰면서 사업하는 것 같으면 누구는 막 창업 지원금도 받았대. 이런 얘기 들어보면서 배 아파하셨던 적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알려주고 홍보해줘야 될 소통의 창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전달하는 채널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듭니다. 그래서 청년 FM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라디오의 개념과 팟캐스트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라디오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재미있는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런 거 광고 보신 적 있어요? 목소리로 성우, 스푼이라는 광고 들어보시죠? 거기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맨날 느끼하게 나가서 잘자요. 그리고 여자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로만 하는 거. 그게 약간 이거랑 비슷하죠.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 팟캐스트 개념과 비슷하죠. 근데 거기를 가보면 정말 목소리들이 너무 좋아요. 실질적으로 전문 아나운서나 DJ나 성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목소리에 더 진솔함을 느끼거나 감정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 뭐 새벽에 장사하시는 분의 목소리, 뭐 밤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의 목소리, 아니면 학생의 목소리, 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취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논산의 채널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재방송만 들어도 논산에 이번 달에 청년 행사가 이렇게 있대, 청년 정책은 이렇게 있대, 그리고 이번 달에 청년한 친구들 중에는 누구도 있고 누구 와서 여러분들 같이 보기 위해서 같이 그날 패널 겸 DJ 역할을 해주고, 근데 이거는 뭐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나를 하라고 하지,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같이 할 거예요. 부담 안 드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튜버와 팟캐스트의 결합, 요거 한번 보죠. 우리는 또 돈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니까. 자,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결합하면 오디오 콘텐츠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디오만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서 비디오의 영향력이 합쳐지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니까. 또 두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서 더 넓은 청중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다가갈 수 있죠. 라디오만 들어야 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 운 수업을 하거나 운전하는 사람들은 화면을 잘 못 보잖아요. 물론 요즘 보면 막 트럭 기사님들도 막 영상 보면서 막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수의 운전을 하시거나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통 라디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되겠죠. 그분들한테도 어떤 플랫폼으로서 다가가서 수익 모아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 비디오나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죠. 자, 콘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오디오 콘텐츠를 영상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광고, 후원, 멤버십, 구독료,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등등등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음에 검색 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 새로운 청취자와 시청자의 유입이 가능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활용 방안도 함께 우리는 고민해봐야죠. 논산 지역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 우리 논산에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지금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채널로, 더 많은 채널을 가지고 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어려워요. 논산시 공식 SNS 있는 거 아세요?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있어요. 아세요? 아십니까? 알고 계시고? 논산시 공식 SNS. 구독하셨어요. 좋아요. 이게 구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인스타랑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논산시의 소식을 듣지만 그것 가지고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논산시 전체의 소식을 담는 거잖아요. 논산시 전체의 영상을 담는 거잖아요. 정보를.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제안하고 싶은 건데, 우리도 저 잠깐 봐주세요. 여러분도 어디 무슨 회원 가입할 때 광고 수신 동의를 하잖아요. 그때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소식 카테고리에 체크하는 거 해보신 적 있죠? 네. 뭐는 난 이거 듣고 싶고, 요거 난 이런 정보 필요하고, 이런 거 해주고 싶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너무 정보의 홍수야. 너무 많아. 내가 안 듣고 싶은 정보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런 우리 행정 안에서도 나는 청년 거 듣고 싶고, 문화예술 거 소식만 듣고 싶고, 나는 뭐 지역사회 개발이라든지 정치인들을 행보라든지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다.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청년 FM이라 해서 청년의 소식 다른 걸 할 거거든요. 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거고요. 청년의 이야기는 현재 청년이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청년 시대를 거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없이 청년에 대한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볼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제작 부분은 이렇게 돼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공짜예요. 팟빵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찍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찍고 그 유튜브 영상을 지우고 이미지를 하나 넣으면 그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캡컷 수업 들으신 분 있나요? 캡컷 들었죠? 캡컷 들으셨고 1회차 예, 1회차 캡컷 들으셨고 캡컷에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이미지로 다 막으면 영상이 안 보이고 영상도 뒤로 가고 이미지가 앞에서 그 화면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팟캐스트. 그러면 우리가 그게 화면에는 예를 들어서 논산 로컬 프레디 약소학교 논산 청년 FM 청년의 소식을 전합니다. 요 하나 딱 이미지를 탁 붙이고 영상은 가리고 음성만 나가면 요거 그대로 올리면 그게 바로 팟캐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의 개념은 어렵지 않다. 접근이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P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PC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내용들보다는 실제로 우리 강사님이 다음 수업 때 데려오실 때 아까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저희가 말하는 이 음성이 저희가 음성을 이렇게 녹음하면 여기 저장이 되잖아요. 이때 저장이 되는 이거를 우리는 핸드폰으로 또 파일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 파일을 빼서 컴퓨터에 넣어서 화면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춰서 이 음성을 딱 같이 시작하면은 우리 입모양하고 음성이 맞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뉴스 기자들도 TV에서 이런 거 못 보셨어요? 녹음기나 마이크를 대는 게 아니라 핸드폰. 핸드폰으로 녹음을 따잖아요. 왜냐면 이제 핸드폰이 그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녹음 기능이 좋아졌고 녹음하는 거를 뭘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요즘은 텍스트로도 변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는 음성이 헷갈려요. 근데 전반적인 옛날에는 기자들이 음성 딴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듣고 다시 치고 듣고 다시 치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편해졌어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언제 필요하다? 컴퓨터로 음성을 딸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즉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내가 낸 음성을 지금 휴대폰이 이걸 담지만 컴퓨터로 넣을 때는 이거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여기다 중간에 놓고 컴퓨터 선을 연결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컴퓨터로 파일 들어가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가장 싼 거는 12만원대는 제가 오늘 찾아보고요. 비싼 거는 100만원 호가합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냐면 저 1인 DJ예요. DJ가 제가 또 말했죠. 마이크가 일로 가서 컴퓨터로 간다 그랬죠. 근데 마이크 잭이 있잖아요. 잭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기본은 보통 2개가 제공이 돼요.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면 잭을 넣어야 되는 구멍이 많아지죠. 크기도 커지겠죠. 그럼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1인 방송을 할 것이냐 다인 방송을 할 것이냐 4명을 할 것이냐 8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금액은 커지고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장비 볼게요. 장비. 우리가 아까 보이는 라디오 잠깐 화면에서도 봤지만 마이크 노래만 갖고 와서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었죠? 그 어떻게 생겼냐 마이크가 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콘덴서 마이크라고 합니다.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이렇게 동그란 거 달려있는 거는 우리가 음성이 고르게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에 혹시 손뭉치 같은 거나 털 같은 거 달린 마이크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거 왜 달거든요?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올 수 좋습니다. 유튜버시라도 명확합니다. 이 마이크에 이 털을 다는 거는 바람의 저항수, 바람 소리 같은 거나 노이즈, 주변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콘덴서 마이크에도 뭔가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것들이 씌워져 있고 앞에 가림막을 통해 가지고 기침 소리라든가 기타 소리들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질이 향상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마이크를 쓰는 거고요. 헤드폰은 모니터링 필수. 이게 뭔 말이냐? 헤드폰 우리가 왜 쓴다 그랬죠? PD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팟캐스트 화면 앞에는 뭐가 있냐면 모니터가 보여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니터로 지금 이 화면도 모니터로 보이는 게 하나가 전문 방송을 가시면 또 다른 방송에는 시나리오나 아니면 어떤 프롬프트나 광고나 메시지를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왜냐면 내가 디제잉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PD가 나한테 주저리 말을 하는데 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말을 듣다가 얘 말을 내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꼬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PD들은 짧은 명령어만 구사합니다. 끊어, 가, 화면! 이 정도 화면에 써있는 걸 보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웹캠은 보이는 안 돼요.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음제는 지금 여기는 목소리가 울리잖아요. 반음제는 음성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음제, 흡음제, 차음제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에코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반음제입니다. 근데 반음제가 필요 없는 경우는 여기에 그 커튼 같은 거 해놓으시면 방 안에 되고요. 우리가 뭐 아직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저기에 의식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부터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쉬는 시간 10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 10분. 이게 눌려요? 네. 눌려? 주도해야 된다. 이게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1인 진행의 장점은 집중력 높은 콘텐츠를 할 수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1인 진행의 장점은 단조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1인 진행의 포인트는 음성을 갑자기 키웠다가 줄였다가 말을 조금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의 음량과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하셔야 계속해서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다. 아주 간단한 요인이지만 여러분들이 DJ를 하다 보면은 말이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흐름이 딱 끊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천천히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도 고민해 보시고 강조해야 되고 그런 말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 과정이 간단하죠. 뭐 혼자 하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놓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놓고 앞에다가 콘덴서 마이크를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요즘은 다 좋습니다. 후작업을 통해서 음성에 대한 노이즈를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적절한 편집 기술과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자, 1인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구가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없죠. 내 일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는 매일 화요일 저녁 6시에 만나겠습니다. 아니면 매일 저녁 6시 이런 것들을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바쁜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이 중요하고 내가 정해져 있는 걸 미리 준비하셔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라디오도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 내 구독자들을 만나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재야 된다는 게 있고요. 주의점은 진행에 큰 부담이 있죠. 본인 혼자서 모든 멘트를 날려야 되고 참여자들의 대화도 끌어내야 되고 참여자가 없죠. 나 혼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다 보면 괜찮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메시지 전달력이 진행된 부담이 크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고요. 장시간 진행 시 지루할 수 있죠. 다양한 관점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가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과 있을 때 패널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청년 FM의 저는 사회자 이우진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청년들 앞에 모셔놓고 오늘 논산에 대한 얘기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 강규 선생님 모셨고요. 우리 망고 선생님 모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패널들에 대한 소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패널 소개를 진행을 해야 돼요. 왜 패널 소개를 처음에 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정해지진 않지만 시작을 하면서 그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니까 패널 소개를 하고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죠. 긴장감을 좀 보여주고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면서 그 안에서 잠깐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우리가 패널 소개가 필요하고요. 인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대화 흐름 조율하고 토론 주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하고 발언에 대한 정리 및 마무리, 이게 사회자의 역할 중에 중요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막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이시군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있고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청중들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내용일까요? 라고 재확인할 수도 있고 지금의 내용은 지금 다른 분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번 되짚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자는 발언을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무리 안에는 지금 제가 하는 이 대화의 마무리도 있지만 맨 마지막 클로징 할 때도 지금까지 저는 청년 FM의 이효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마무리 당연히 해야 되죠. 자, 패널의 역할은 패널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패널로 함께 참여를 하죠. 왜냐하면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가 그냥 단순히 우리 논산 살고 있는 청년들을 모시고 모이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전문성보다는 그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경험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널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때 우리는 발전과 지속도가 향상된다요. 대화형 콘텐츠에 강하고요. 청취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패널 구성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죠.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청취자 몰입도 향상됩니다. 단점은 사전의 시간적인 조율, 참석에 대한 조율 필요하죠. 3명이 하려고 했는데 1명이 늦게 오면 나머지 놀아야 돼요. 1명이 사고 나면 나머지 놀아야 돼요. 등등의 조율이 그래서 중요하고 매 시간마다 이 사람이 왔는지 도착했는지 출발했는지를 작가는 맨날 전화합니다. 오세요? 오고 계시죠? 도착했어요? 등등. 단점은 진행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주는 역할과 이 사람의 말을 하게끔 해주는 역할들에 대한 촉매제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자가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역 FM 방송 현황을 잠깐 볼게요. 논산시에는 현재 자체적인 FM 라디오 방송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논산 최초 지역 FM 패널로 초대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 얘기를 하실 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 논산시에 혹시 답답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나요? 요구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지금. 이따가 해주세요. 네,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100% 만족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타도시에 비해서 이런 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건 부족하다. 우리 뭐 공공사무 조례가 생겼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면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공사무 조례를 우리가 더 많이 쓸 거냐, 외국인이 더 많이 쓰게 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사실 행정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복지를 제공하는 거야 라는 것에 끝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저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얘기죠. 맘카페 가서 막 쓰면은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맘카페는 그런 거 못 쓰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 개인 페이스북에 썼더니 누가 막 강퇴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지역 청년들이 라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려면 팟캐스트나 인터넷 방송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우리가 뭐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장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곳 논산 시 청소년 청년재단
저희 여기 나가면 바로 왼쪽이 라디오 부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에서 할 거예요. 네. 실제로 FM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 채널 할 거고 유튜브 영상까지 찍어서 논산에 제가 제일 꼼짝만하게 논산 청년 FM 향수가 걸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쓰고 할 거예요. 이슈를 제가 불러일으킬 테니까 어떻게 참여 의사 있으십니까? 익명으로 나오셔도 돼요. 뭐 담글까 말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번 초대를 할 테니까 함께 하셔서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시는 거예요. 자, 대전권은 95.7MHz가 SBS 라디오 방송으로 가장 많이 저희 지역에서 95.7 자주 들으시나요? 네. 또 뭐도 많이 97.5? 94.7? 94.7은 뉴스가 많이 나고 95.7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97.5도 비슷한 것 같고요. 논산 지역에서는 대전권 라디오 신호를 통해 방송 조치가 가능합니다. 지역 수박 콘텐츠는 팟캐스트로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우리가 옛날에 제가 공인학번인데 제가 딱 대학 들어왔을 때 우리 무슨 영화 공감인가요? 뭐죠? 공감. 유지태 나오고 맞죠? 공감에 이 무슨 무전기 같은 거 그런 거 쓰는 행동아리라는 게 있었어요. 행동아리. 뭐 옛날에는 막 라디오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4명씩 소그룹을 잘라냈는데 이 7명밖에 안 돼서 소그룹 자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대본을 대략적으로 좀 짜볼 건데 혹시 노트나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출석부에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오신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논산 청년 FM에 1회 패널로 초대를 해서 여러분 할 건데 각자의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여기가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논산 청년들의 하루라든지 논산 이것 좀 해결해줘 라는 주제라든지 논산 뭐 주제로 해주시고 논산에 관련된 거왜 관련된 이야기들을 각자 소재를 하나씩 갖고 오셔서 자 오늘 제가 지금 출석부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또 알면서 또 해야죠. 노윤영님 어디 계신가? 노윤영님. 노윤영님.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 그때 오늘 저희 논산청년 로컬플레이 때 양산학교 1기 팟캐스트 첫 번째 시간 논산청년의 뱀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 먼저 우리 노윤영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노윤영님 간단히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윤영입니다.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태준님 모셨습니다. 또 와? 난 어디 사고 누구 이렇게 할 거예요. 자기소개사. 자, 오늘은 저희가 첫 회이기 때문에 우리 첫날 참여하셨던 수강생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나갈 건데 자, 각자 우리 주제들을 정해서 오늘 각자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 시간에 1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긴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첫 번째 순서 우리 윤정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오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논산에 살면서 뭐 수업은 첫 번째 참여했지만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윤정현입니다. 저는 뭐 이런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뭐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논산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업 제한도 하시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좋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내가 이날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짜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3분 정도에 끊으셔야 돼요. 3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사용자가 3분 10초쯤 되면 제가 바로
얘기를 들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은 정은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에 짜셔야 돼요. 3분 정도 되는 날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지를 관련해서 주제 선정해 주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혹은 종이로 아니 캡처해서든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카톡방에 다 들어와 계시나요? 안 들어가 계세요? 카톡방 초대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업무폰이 없어서 초대하면 그때 올려주세요. 그래서 계속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대본 작성을 3분짜리로 합니다. 자, 간단한 인트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소개하는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3가지 안에서 1가지 좋아요. 최대 3가지예요. 요 안에서 정리. 그 다음에 제가 아웃로 멘트는 뭐냐면 제가 할 건데 자 지금까지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아 예 저는 뭐 말 다 한 것 같아요. 네, 노사씨 화이팅! 뭐 이런 거예요. 멘트 날린다고 하면 뭐 즐거웠어요 뭐 하든지 없습니다 하든지 멘트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봐서 내가 제 목소리가 너무 빠른가 목소리가 너무 덜덜덜 거리나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작나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요소 이거를 저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음성으로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자 D자로 만들어서요 카메라 3대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찍을 거예요. 음성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뽀샵 처리 가능 뽀샵 처리 해드립니다. 요즘은 영상도 막 잘록하게 나오고 얼굴 할 때 나오고 다 돼요. 노프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해줄 테니까 요구하시는 내용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티 안 나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이는 라디오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었는데 갑자기 막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막 정치 얘기 갑자기 하시다든가 막 트럼프 뽑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야기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지역을 벗어난다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인 미디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을 지금부터 5분까지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한번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은 분이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녹음을 한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시간은 5분까지 드릴 테니까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용은 3분이에요. 3분. 네. 잔잔한 거 틀어드릴게요. 어떤 것도 상관없나요? 주제는 논산 또는 청년. 네, 멘트 쓰시면 돼요. 3분치 멘트. 음성으로 녹음하셔도 돼요. 이걸로 치기 넣으시면 종이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좀 더 드릴까요? 10분까지, 8시 10분까지. 지금 57분입니다. 13분 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주제, 그러니까 막 미사일까지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타이틀, 대략적인 어떤 내용,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잠깐 좀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맞죠? 정은사님이 누구신가요? 아, 그렇죠. 황희연 배우님. 정인. 수업 들으시는 중에 어떤 거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가 9월 15일 날 시즌 2가 또 해요. 과정 똑같이 예측 하고 유튜브하고 하는데 강사님들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좀 더 배우고 싶다. 이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즉각 반영이 가능합니다. 없으십니까? 말씀 없으세요? 유튜브 쪽은 조금 더 기대돼 있었는데 강의 중에서 첫날은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도움이 좀 안 나오긴 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언제죠 그게? 강의를 여기 8월 5일이었어요. 하루 종일? 네. 아, 그분은 이렇게 강의하시는지 모르고 학생들 실습하면서 이제 뭐 물어보는 거 해주시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되게 일찍 끝났어요. 저한테 지금 간다. 유튜브를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저번에 저희가 했던 초급과정 수준인데 중급 수준. 조금 더 어려워야 될까요? 너무 껌이었어요? 너무 껌은 옛날 말인데 너무 쉬웠어요. 조금 조금 더 고퀄리티하게 효과나
관련해서 뭐 어떤 걸 더 배우고 싶다, 어떤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포토샵 좀 가져가야 되는데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 써보셨어요? 미리 캔버스 써보셨어요? 미리 캔버스 혹시 써보셨어요? 미리 캔버스 포토샵을 좀 같이 하는 시간을 캔바 이거는 뭐 미리 캠퍼스. 미리 캔버스 거의 메이커 비슷해요. 하다 보니까 들어보고 한 번도 안 썼어요. 되게 많이 근데 미리 캠퍼스보다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캔바 미리 캠퍼스 하는 분들은 그냥 바로 해요. 오케이. 이런 과정도 한 1회차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뭐 배우시고 인스타 어떤 저번에 우리 유세미 강사님 오셨을 때 인스타 막 쇼츠 조금 더 이번에는 근데 한번 강사님이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왜냐면 한번 들었으니까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슷한 게 나오죠. 그 열심히 제가 또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유행하는 쇼츠에 쇼츠 편집하는 게 있거든요. 아 이제 쇼츠 편집 기술 같은 거 예, 그거를 이제 저번에 저희 배웠잖아요. 캐커 네네 간단하게 응용을 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예전에 뭐 강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나만의 일스라트 올리면 뭐 되게 이쁜 자막 달고 이렇게 효과 있잖아요. 효과 그런 편집 기술이 조금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분이 사실 이 효과를 보냈거든요. 처음에 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옷 집어 던지면 떨어지는데 옷 입고 막 이런 거 막 똑같은 제가 막 옷에 똑같이 막 이렇게 해서 대화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아 선생님들이 너무 저희가 데려온 선생님 미디어 선생님들은 학교 위주 관공서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강의를 못 하시더라고요. 찾아볼게요. 또 없어요? 정윤씨 뭐 없어요? 또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아 그건 이제 하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스타트 스토어 또 다음 과정 준비되어져 있고 또 우리 노윤영 씨 만들어갈 수 있는 거. 만들어갈 수가 없다. 막걸리 해주고. 아 요거는 영상이 조금 지금 하는 예체능 과정은 내년에 할 거예요. 와인 만들기랑 와인 뭐 이런 거 할 거고 그런 것도 의견 주시면 제가 반영해볼게요. 눈빛이 못 가는 그런 의견 알렸어요. 어떤 거? 충주매를 섭외하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충주매는 어려울 것 같아요. AI 툴이 워낙 다양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어보면 그런 거좀 AI 쪽 생성형 AI 대표적인 거 이렇게 몇 개. 하나 더 네네 맞습니다. 저번에 그 마지막 수업에 한번 질문을 드려가지고 네. 그 Q&A 시간이 짧잖아요. 아, 네. 바쁘니까. 네. 근데 강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아갖고 그냥 약속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컨텐츠를 좀 하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기획하거나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다들 이제 각자 다 다른 부분이라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주셔가지고 개개인 Q&A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성장할 수 있게끔 좀 기획하는 것 같은 거 아주 좋죠. 제가 다음 시간 유튜브 과정에 좀 들려고 하는 거가 뭐냐면 인원수만큼 그 유튜버들 맨날 들고 다니는 뭐 이거 있죠. 네. 여기 막 마이크도 달려있고 하는 요거를 그 세트를 다 사서 논산 모두로 나가서 해가지고 10명, 15명 다 유튜브 나가셔서 파리 시장 막 돌아다니거나 합정 막 돌아다니 이거 하려고 했죠. 그런 액션 아이템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강연이 나가지고 선샤인랜드 보내드릴까요?
같은 데 갈 거예요. 같은 데. 왜냐면 왜 이렇게 가냐면 저희가 지금 야간 가잖아요. 9월 15일 날은 오전으로 가죠. 10시부터 12시까지. 직전 때만 직전. 둘 다 안 돼요. 오전에 되죠. 오전. 특히 오후 과정을 열면 오전에 계신 분들이 애기 보내고 우리 심심하더래 우리는 이런 거 못 배워요 이런 또 엄마들이 있고 대단하게 아쉽네. 뭐 내년에도 할 거니까 내년에 시즌2를 꼭 열어주세요. 이걸 이제 자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시즌2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근데 이런 게 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눈 게 라이브 커머스는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물건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 파는 것까지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9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젓갈 판매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딸기가 안 나가죠. 9월에 혹시 5만 원 5만 안 나오죠. 10월달, 7월에 맞춰서 옷감 혹시 나오면 옷감으로 그래서 좀 팔아보는 거 해보고 여러분들이 팔고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럼 2일차는 10시부터 12시까지 다 진행해요? 10시부터 12시. 저녁에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직장인분들 좀 피곤하고 술 먹고 해야 되니까 잘 못 나오셔가지고 무등색 한 번도 안 맞으셨나요? 한번 빠졌어요. 한 번 맞았어요? 여기는 이제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겠죠. 마음 보고 이런 거 알고 제가 더 좋은 걸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뭐 배우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어차피 기한은 제가 쓸 거예요. 우리 논산에 이런 거 있다. 이거 진짜 배우고 싶다. 이런 거. 개인적으로 블로그 운영하는 블로그군요. 참 제가 아는 분이 무료로 강의해준다고 해서 제가 할 건데 참여하시고 싶으면 제 이 수업 끝나고 뒤에서 연결해 드릴게요. 뭐냐면 낭만참치 사장님 알아요? 낭만참치 사장님이 자기가 하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네요. 뭘 강의하냐면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영수증 리뷰 달기,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 예방하는 것처럼 내가 이 강의 좀 하고 싶다. 나를 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아니다 내가 초대해봤는데 강사는 없다. 우상으로 하겠다. 대단하시네. 우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낭만참치 사장님을 한번 초대하려고 거기는 실무적인 얘기 하겠다. 자기가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 홍보에 200만원, 300만원 상위 노출 뭐 해주면 얼마 자기 다 그런 거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대.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공부해서 그걸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요즘에 네, 요즘 뭐 지금 장사를 안 하시더라도 알아주시면 우리가 100세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년은 6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더 일찍 사시는 분은 50이면 직장에서 나오시는데 100세 이상으로 봤을 때는 내가 50을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시 제 직장을 구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창업이라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사고를 갖고 미리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의 재테크가 되시는 그런 제가 옛날에 그걸 딱 떼어 맞은 듯한 기분이고 나는 창업을 할 건데 했는데 어떤 분이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 퇴직하냐는 걸 정의를 그만 40년을 뭐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취업할 거거든요. 창업이라는 개념을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또 저희 시간 좀 때우려고 해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발표 한 번만 시키면 끝날 거라서 오늘 제가 시킬 분들은 창업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없잖아. 이게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해서 지금 이제 제가
그때 오셨을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상명대를 가게 됐어요. 그 상명대 지금 이제 교수, 특임 교수가 됐는데, 제가 지금 바이오식품공학과에서 브랜드 개발 상품 마케팅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창업 교육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주에 가족센터 창업 교육하고 왔는데, 요즘은 이런 제도들이 많아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소셜벤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다문화 인구 5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지금 뭐 하냐면, 저희 지역에 커피숍들은 많은데 원두를 다 타 지역에서 사니까 또 얘들 대표님하고 말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로스팅하는 커피를 먼저 관공서에서 좀 팔아주잖아요. 가래 시청에 있는 카페가 있어요. 네. 평생학습관에 있는 카페가 있잖아요. 공공시설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있는 원두를 다 타지에서 사잖아요. 근데 다문화 분들이 만든 카페를 지역 내에서 만들어서 그분들 일자리 창출해주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5명 모으면 마을 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5천만 원 줘. 법인을 만들거나 협동조합을 내가 만들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요. 예비 사회적 기업 3년, 인증 사회적 기업 2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 되면 예비 사회적 기업 진입 성공, 활성화 지원 사업 5천만 원. 대출도 1%로 대출을 해주고, 다양한 서비스적인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왜 사회적 기업을 하냐면, 사회적 기업은 우리 논산시에서 하는 게 1조 천억이라고 했잖아요. 논산시는 7%를 사회적 기업한테 쓰게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조에 7%면 700억이거든요. 700억을 사회적 기업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보통 연말쯤 되면 뭐 사회복지기관에서 휴지 사고, 물미도 사고, 발굴협동조합과 제품 막 사고 이런 거 해서 그 예산을 소진해야 돼요. 소진 안 하면 그 예산 다시 안 줘요. 반납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그런 게 어느 쪽에서 쓰이냐면 관공서에 들어간 톱, A4 박스, 뭐 휴지, 비누 이런 것들 장애인 단체들이 사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만약에 내가 현수막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현수막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하면 사회적 기업은 공공 구매를 할 때 우선 협상하잖아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현수막 하는 업자에 10명 있어요. 근데 난 사회적 기업이야. 그럼 저하고 먼저 협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도 우리가 SVI 지수라고 하는데 소셜 밸류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 이 기준 점수표를 받아야 시가 좋아져요. 평가에서. 그래서 장애인 단체, 그다음 사회적 배려 단체 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금이 엄청 많아요. 청년 창업 지원금도 있어요. 매년 청년 활성화 지원 사업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9배다. 청년 활성화 지원 사업 아세요? 안 들어오셨죠? 대표님 아세요? 네. 그래서 여기 주변에 동호회처럼 달리기 하는 동호회 있어요. 노스트런이라고. 거기 대표님이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해서 이렇게 해서 코치해서 600만 원, 700만 원 받아서 여기 현수막 노스트런 이렇게 막 걸려있고 노스트런 유니폼 사서 입고 그걸 밥 먹고 차 마시고 옷 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청년 활성화 지원사. 근데 그런 것들 다 어디 있냐면 시청 홈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근데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도 시 공무원들이 그거를 대상자를 받는데 대상자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자가 5명밖에 없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사람한테 연락줘. 또는 청년 단체에 있는 사람들, 임원진급들한테 연락을 줘요. 채우려고. 공무원들도 채워야 되는데 대수가 예산을 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매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청년들만 계속 누리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원 사업 있으면 다 지원해줘. 전 문서를 행정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청년의 나이 안에 들어가지고 제가 45세였는데 저도 45세까지 44세거든요. 청년의 나이에
들어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PT하고, 저 같은 사람이 사업계에서 스포 제출하면 반칙이죠, 사실. 반칙이죠. 저는 요즘, 그래서 올해도 800만원, 1600만원 할 수 있었는데 잘 안 했어요.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상황이 오냐.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애들 또 다시 또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아니다.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논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해요. 뭐가 어렵냐면, 사회적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걸 모르잖아요. 배경, 우리 개요, 추진사, 세부 추진사, 일정, 기대 효과, 향후 계획, 일정 이런 거를 우리가 안 써봤잖아요. 그리고 구조체도 우리 문어체를 안 써봤잖아요. 이런 거를 도와주는 곳이 논산시에 있는 저기 이거죠? 저기 뭐라 하지? 뭐라 하지? 체육공원? 뭐라 하지? 공선운동장 앞에 가면 새마을 회관이 있어요. 알아요? 전국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2단지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꽃집 있고 방방 있는 데로 이렇게 거슬러 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 1층에 논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계획서 쓰는 거, 문서 작성하는 거 다 알려줍니다. 공익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거는 논산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다 해줘요. 정만원 써주고 뭐 웬만한 거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 맡기면 50만원 들어야 하는 거를 거기는 등기만 하면 돼서 10만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논산에 다 있어요. 활용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냐면 시장 가는 쪽에 보면 오거리에 하나은행 농협이 있는 데 있죠. 거기 하나은행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보면 한약방거리 있는데 보광당역 한약방 그 바로 앞에 논산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유 주방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우리 미용실 예약하는 것처럼 예약 날짜 시간 누르면 내가 그 주방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친구들하고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빼빼로데이인데 우리 친구들과 와서 빼빼로 만들까? 떡 만들까? 빵 만들까? 피자 만들까? 조리국 다 있어요. 거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층에 스튜디오가 꾸며져 있어요.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 보상을 할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 논산시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 알려주셔서 한번 문의해봤는데 사회적 기업만 지원해주시면 누가 있어요? 거기 그거 잘못된 아니 옛날에 한 우리 시장님이 바뀌시기 전임 시장님 때는 사회적 기업 대상자들만 했어요. 그래서 뭐가 한 거였냐? 사회적 기업 애들만 쓰는데 사회적 기업이 5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용자들만 쓰니까 시선 우회가 팽팽 놓는 거야.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백설의 시장님이 이거 시민들한테 개방해라.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는 사람 다시 전화하세요. 논산시 예전에 사회적 기업들만 썼는데 이제 다 시장님이 다 전체 시민들한테 개방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시면 해줄 거예요. 아마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논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사회적 개발 거기도 갈 수 있어요. 거기도 갈 수 있는데 성향이 좀 다른 게 이제 여기는 사업계획서나 문서 쓰는 걸 좀 알려주는 거고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법인을 만들거나 뭐 마을 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다 도와줘요. 그리고 시설 비용은 거기서 다 공짜. 다 논산시 시설 여러분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거니까 누구나 신청해서 이용하시면 돼요. 예약 시스템도 우리 그 머리 자른 것처럼 다 돼 있어서 잘 돼 있어. 주말에는 안 돼요. 6시 이후로도 안 돼요. 공무원 퇴근해야 되니까 그 안에 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 제가 논산 웬만한 거 다 해줬어요. 이런 거 있나요? 물어봐요. 제가 다 좀 줄게요. 필요하신 거 없어요? 없어요? 필요한 거 없어요? 불편하신 거 없어요? 지금 한 명만 어떻게 썼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태준 대표님 뭐 네. 간단하게 구성 좀 하셨습니까?
대표님 거를 샘플로 한번 어떻게 라디오 현장에서 하실 건지 잠깐 그게 한번 박수 한번 모셔볼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내가 이제 우리 논산 청년 FM에 오면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한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논산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엄태주입니다. 제가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요즘 대표님이 최근 들어서 SNS나 이런 정보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27에 첫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정보도 다 돈을 사야 되고 기술도 스터 관리만 돈을 주고 배워야 되고 사실 뭐 물질적인 대가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논산시에서 이런 정책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또 유익하게 또 풀어주시는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도 다른 또 수강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는 것들을 제안을 받으시잖아요. 사실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기준과 또 여러분의 필요한 기준이 정보가 결합이 되면 저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논산시는 사실 농업인 위주로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키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네트워크 현재 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2기부터는 정말 유익하고 좀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20대들이 별로 없었어요. 20, 30대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소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 발굴이라든가 논산시 바라는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논산시에 바라는 것들을 그냥 개인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라디오 팟캐스트 저도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배웠지만 저 꼭 시도를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좀 더 잘 살고 내 스스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들 녹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제 생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름다운 마무리 멘트까지. 자, 여러분들 잘 지금 쓰신 내용들을 토대로 시간은 3분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3분 안에 내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목소리를 좀 천천히 내가 나갈 것이냐 아니면 목소리의 스피드를 내가 전달하고 나는 내용을 이렇게 빠르게 전달할 것이냐 등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서 우리가 이 DJ를 하는 거는 화면이 보이지 않을 때는 딕션이 중요합니다. 화면이 보이면 입모양을 보고 표정을 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가 단어를 놓치거나 잘 못 들었을 때 충분히 내가 그거를 교정해서 들을 수 있는데 음성만 들을 때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딕션과 표현하는 그 발음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도 올 거고요. 새로운 우리 세종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올 거니까 일단 좀 같이 팀 티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